안녕하세요. 9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물 시장에 관한 2교시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옵션 시장에 대한 주요한 개념, 기능 등등 선물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재 정권 투자 2에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라는 교재를 갖고 현실적으로 좀 리얼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의 종류를 보면은 거래 대상 상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로 그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상품 선물에는 기초자산이 실물 상품인 선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임산물이나 비철금속이나 귀금속이나 에너지 등 이런 눈에 보이는 상품을 언더라잉으로 하는 선물을 우리가 상품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 선물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금융 선물에는 크게 나누면 통화 선물과 금리 선물과 주가 지수와 주식 선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입니다. 자, US 달러, 일본eng, 유로화 이런 등등을 외국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 US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통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선물 또는 채권 선물이라고 하는데 금리 선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금리 수준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채권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급변하는 겁니다. 채권의 금리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은 폭등하는 겁니다. 항상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우리가 금리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가지수와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선물을 있습니다. 주가지수,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상 상품에 대한 분류를 보면은 금선물은 순도가 99.99%의 금괴를 대상을 하고, 달러 선물은 US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국채 선물은 만기 3년이고 표면 금리가 5%인 국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 주식 선물은 132개의 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금선물은 100g 단위고, 달러는 10,000달러 단위고, 국제 선물은 액면가 1억을 단위로 하고, 코스피는 현재 지수에서 한 지수당 25만 원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주식 선물은 가격에서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가격 표시 방법은 원화, 국제 선물은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코스피 200 지수는 소수점 2자까지 하고, 주식 선물 가격은 원화로 표시합니다. 가격 변동폭은 금 선물은 10원이고, 달러 선물은 0.1원이고, 국채 선물은 0.01포인트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0.05포인트입니다. 개별 주식 선물은 호가 단위에 따릅니다. 결제월은 금 선물은 2, 4, 6, 8, 10, 12 짝수가 아닌 한 달을 더 포함해서 1을 보면 총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달러 선물은 분기월 중에서 12개, 그 밖에 월 중 8개를 합니다. 국채 선물은 3, 6, 9, 12, 6개월 이내는 2개 결제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3, 6, 9, 12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개별 주식 선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이고, 그리고 국채 선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이고, 코스피 200 지수는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제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인수도가 되어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통화 선물에는 달러 선물도 있고 엔 선물도 있고 유로 선물도 있고 위안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상품 선물에는 돈육, 돼지고기 선물이 가장 활발하게 매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선물에는 스타 지수 선물, 미니 코스피 200 선물, 배당 지수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옵니다. 자, 매매 거래 목적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해칭 거래, 현재의 현물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 거래입니다. 우리 1교시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매도 해칭이라는 것은 현물 시장에서 매입 포지션을 위한 투자가가 해당 현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 대응하는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매도 해칭. 이런 경우에 자, 현물이 빠지더라도 매도 해칭을 했을 때는 현물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선물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물을 팔아 놓으면은 선물에서 지수가 빠지거나 주가가 빠지면은 여기에서는 이익이 나고 현물에서는 손해가 나는데 이거를 두 개 상쇄하면은 똔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물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선물 거래에서 손실을 상쇄시켜주는 걸 우리가 매도 해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입 해칭은 뭐냐면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가가 해당 현물에 대응하는 선물을 매입한다. 자,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해놨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매도를 해놨는데 매도를 한 후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오르고 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상승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선물 거래에서 손실을 상쇄시켜준다. 자, 현물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데 선물을 매입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 기능을 소위 매입 해칭, 매도 해칭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투기 거래는 선물 시장에서 미래 선물 가격 변화를 예상해서 시세의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면은 시장은 빠질 거라 생각하고 매도를 한다든가, 뭐 되게 호재가 많으면은 시장은 올라갈 거라 보고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자, 단순 투기 거래는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투자 원금 대비 큰 수익 또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 투기 거래는. 자, 스프레드 거래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상품 간 또는 시장 간, 결제월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래인데, 상품 간에는 동일 거래소 내에 동일한 결제일을 가진 선물로 대상 상품만 다르게 하는 것을 상품 간 거래라고 하고, 시장 간은 동일한 선물을 서로 다른 거래에서 산 곳에서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도하는 것. 만기간은 동일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결제월이 다른 두 개의 선물, 결제월이 3월과 6월물, 3월과 9월물, 9월물과 12월물 이렇게 하는 걸 만기간 스프레드 거래. 자, 차익거래, 아비추라지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사이의 일시적인 가격 불균형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 자, 여기는 매수 차익거래와 매도 차익거래가 있는데, 매수 차익거래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산 현물을 매입을 하고 비싼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매수 차익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도 차익거래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 선물을 매입을 하고 동시에 비싼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매도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선물 가격은 미래의 현물 가격의 기대치이기도 하고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플러스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대 가격 모형에 의하면은 선물 가격 FT는 만기 시점의 기대 현물 가격과 동일해야 합니다. 자, 시장 참가달이 어떤 상품의 1년 후 가격이 10,000원일 거라고 기대를 할 경우에 이 가격은 미래 시점의 기대 현물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기대 현물 가격이 10,000원인데 선물 가격이 1,500원 같으면은 매도를 하고 1,500원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입하면은 500원의 손익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기대 현물 가격이 10,000원이고 선물 가격이 500원이다. 이때 매입을 해버리면은 현물을 매도하더라도 500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선물 가격이 9,500원인데 기대 현물 가격은 10,000원이다.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면은 이때도 500원의 손익이 발생되는 거. 마이너스 500원. 자, 선물 가격이 9,500원이고 기대 현물 가격이 10,000원이면은 선물을 9,500원에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면은 500원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입해서 500원의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가격입니다. 보유 비용, cost of carry, 보유해서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 간다는 개념입니다. 매도자가 만기 시에 인도해야 할 현물을 매입해서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 갑이라는 상인에게 병 상인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같은 가격에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 갑은 현재 100만원 상당의 밀을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자, 을과 병이 있는데 을은 현물 매입 즉시 대금을 지불하고 즉시 상품을 인수한다. 을에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병이 갑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해당되는 이자, 창고료 및 보험료만큼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을과 병의 가격이 110만원이고 이자율이 월 1%의 경우에는 병이 제시해야 하는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자, 110만원 플러스 110만원, 100만원 곱하기 1% 곱하기 3개월 하면 3만원이기 때문에 113만원을 지불해야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유비용 모형은 매도자가 만기시에 인도해야 할 현물을 매입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보유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품 선물의 가격 결정 모형이 있는가 하면은 개별 주식 선물의 가격 결정 모형도 있고 이거를 예상 배당금을 연간 배당 수익률로 바꿀 경우에 등등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양 과목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의 관계를 보면은 기대 가설 expectation hypothesis 특정 시점의 현물 가격은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만기 시점의 기대 현물 가격과 같아야 한다는 어떤 기대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 백오데이션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거나 만기에 접근할수록 같아지는 경우를 백오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가 기대 현물 가격과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백오데이션, 노멀 백오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콘탱고라는 개념은 뭐냐면 매입 해저의 더 큰 양력으로 선물 가격이 미래의 기대 현물 가격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자, 이때는 우리는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백오데이션은 낮은 가격이고 콘탱고는 기대 가설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그렇게 백오데이션과 콘탱고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주가지수 선물 거래의 실제를 보면은 주가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거래를 한다. 그죠? 자, 1월 4일 날 100억 원의 주식 보유 상황에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100계약을 매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 4일 날 현물시장에서는 100억의 주식에 해당되는 상황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선물시장에서는
선물지수 400포인트의 100계약을 매도를 했다. 자, 그러면은 3월 14일에 주가지수가 5%가 하락되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되면은 보유 시가총액이 5% 하락되기 때문에 95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선물 지수도 5% 하면 380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380포인트. 여기 현물 시장에서는 5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이게 20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한 포인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개 하면 5억 원이라는 손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선물 매도 이익과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같이 조정해 버리면 빵!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하나도 없는 이런 해지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됐고, 두 번째, 투기 거래는 선물 시장에만 참여해서 주가지수 선물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하고자 하는 거래는 선물 시장에서 어느 한쪽 포지션을 취하여 매매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그죠? 자, 7월 1일 날 선물 시장에서 선물 지수 400포인트의 100계약을 매입을 했다. 자, 현물 주가 지수가 5% 상승을 했다. 그러면 5억 원만큼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에 5%가 하락을 해버리면은 5%의 손실이 발생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가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투기 거래는 되게 리스크가 큽니다. 엄청 올라가 버리거나 엄청 빠져버리면은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지 투기 거래는 진짜 고도의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차익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현물 주가지수와 주가지수 선물 가격의 차이가 비정상일 때 주식 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 선물을 동시에 거래해서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자, 4월 12일 날 주식을 10억을 매수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 선물 지수 404포인트에 1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6월 12일 날 두 달 지나고 보니까 주가 지수가 402포인트로 하락을 했다. 2포인트가 내렸는 거죠. 그죠? 그럼 주가 지수는 주식 매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익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주식 매도를 하면은 소위 500만 원의 소익이 발생이 되고 선물 시장 경우에도 5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차익 거래라고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잘 활용하는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현물 주가지수와 주가지수 선물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일 때 주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 선물을 동시에 거래해서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우리 선물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선물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이 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선물 계약의 구성 요소가 뭐고, 기초자산이 뭐고, 계약 단위가 뭐고, 결제월이 뭐고, 최소 가격 변동폭이 뭔가. 주가지 선물에는 0.05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티크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시장의 구조에는 선물 거래소가 있고 선물 중개회사가 있고 청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정산과 정거금 제도에는 일일 정산을 할 수가 있고 정거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개시할 때 넣는 정거금을 개시 정거금, 주가가 거래 가격이 업다운 있을 때 유지하는 유지 정거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 참가로서는 해지 거래자가 있고 투기 거래자가 있고 차익 거래자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고 선물 거래의 경제적 기능에는 가격 변동 위험의 이전 기능, 가격 예시의 기능,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그리고 선물 거래의 손익은 우리가 예를 들어 봤죠. 자,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종류는 상품 선물이 있고 그리고 금융 선물이 있다. 그죠? 금융 선물에는 통화 선물, 금리 선물, 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이 있다. 그죠? 매매 거래 목적에 따라서는 해지 거래가 있는데 매도 해지와 매입 해지가 있고 투기 거래는 단순 투기 거래와 스프레드 거래가 있다. 차익 거래도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가 있다. 선물의 가격 결정 모형에는 기대 가격 모형이 있고 보유 비용 모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 관계에서 기대 가설에 따라서 백오데이션 그리고 컨탱고 이렇게 그 개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제 해지 거래, 투기 거래 등등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상으로 우리 선물에 관한 기본 개념을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우리 옵션 시장을 제3교시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